이번 시간에 우리 글자 모양 변경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글자 모양 변경하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문서를 이제 작성할 때 문서 글씨만 이제 입력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입력한 그 내용에 대해서 글꼴은 이제 어떤 걸로 해라, 글자 크기는 어떻게 해라, 그리고 장평이다, 자간이다, 아니면 글자들의 여러 가지 이제 속성 같은 것들, 글자 색 그런 것도 이제 전부 다 이제 변경하게끔 그렇게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해서 글자 모양 변경은 꼬박꼬박 안 빠지고 나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글자 모양을 이제 바꿀 때도 우리가 이제 단축키도 이용할 거고요. 그리고 마우스도 이제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글자 모양을 전부 다 이제 변경을 시킬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쯤 이렇게 이제 애국가가 있습니다. 요 애국가 가지고 우리가 키보드를 이용해서 블럭을 설정하거나 아니면은 이 커서를 이제 맨 앞으로, 맨 뒤로 이동하거나 아니면 중간으로 이동하거나 그런 것 좀 기본적인 것 좀 살펴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애국가 여러분들도 이 강의가 끝나자마자 애국가를 입력해 놓고 저랑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블럭 잡는 거 연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커서 이동하는 것도 우리가 연습을 해야 돼요. 왜 연습을 해야 되냐? 우리는 키보드에 이제 입력하고 나면 키보드에 손이 있겠죠. 그럼 키보드를 이용하면 가장 빠른 거예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이제 4절로 이동할 거다. 그럼 마우스 붙잡고 4절에 가서 또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가서 또 클릭을 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동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동하는 것보다 우리가 키보드 상에서 빨리빨리 우리가 블럭 잡고 커서 위치 이동하고 하는 게 더 빨라요. 자, 지금 보세요. 지금 맨 앞에서 지금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고 있죠? 1절 맨 앞이요. 지금 여기서 이제 깜빡깜빡거리고 있는데 내가 그 줄에, 첫 번째 줄에 맨 뒤로 가고 싶어요. 맨 뒤로 갈 때는 이제 우리 키보드 방향키 있죠? 방향키 바로 위에 보면은 엔드키 있어요. 엔드키. 엔드키를 땅 하고 누르면 맨 뒤로 갑니다. 커서가. 그 상태에서 엔드키 바로 위에 보면 이제 홈키 있어요. 홈키. 홈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맨 앞으로 이동해요. 엔드는 맨 뒤, 홈은 맨 앞. 해서 앞뒤로 그렇게 홈 엔드 눌러서 커서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뒤로 이제 커서를 이동시킬 때는 이제 홈엔드 누르면 된다. 그거는 이제 알겠어요. 알겠는데 내가 만약에 중간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하느님이 하고 있죠. 하자 앞으로 내가 갖다 놓고 싶어요. 커서를. 근데 나는 커서가 지금 맨 앞에 있거든요. 그럼 이걸 중간으로 어떻게 옮기냐? 마우스로 하게 되면 마우스 붙잡아 놓고 그다음에 하자 앞에 가서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키보드에 보게 되면 이제 컨트롤 키 있죠. 컨트롤 키 누르고 나서 키보드에서 방향키 있죠. 방향키를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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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이런 식으로 해서 움직이면 돼요. 원래 그냥 키보드에서 방향키만 그냥 내가 오른쪽으로 누르게 되면 한 글자씩 한 글자씩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지나가는데 그때 이제 컨트롤 키 누르고 움직이게 되면 지금처럼 단어별로 그렇게 이제 움직여요. 왼쪽이 됐든 오른쪽이 됐든 단어별로 그렇게 이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커서가 맨 앞에 있을 때 중간으로 가겠다 그러면 컨트롤 키 꾹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눌러주면 중간으로 이제 이동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단어별로 움직일 때는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면 된다.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블럭을 잡겠다. 블럭을 잡을 때는 우리 키보드에 보게 되면 왼쪽에도 오른쪽에도 시프트 키가 있거든요. 그 시프트 키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커서가 맨 앞에서 지금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시프트 키 꾹 누르고 있는 거예요.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를 오른쪽 하고 움직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블럭 설정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블럭 설정했는데 나 블럭 해제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방향키 아무거나 한 번만 누르시면 이렇게 해제가 돼요. 그러면 내가 첫 번째 줄을 싹 다 블럭 지정하겠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한다? 시프트 키를 꾹 누른 상태에서 지금 내 커서가 맨 앞에서 깜빡깜빡거리고 있으니까 시프트 키 누르고 엔드 눌러주면 돼요. 그럼 원래는 그냥 엔드 키를 누르면 커서가 맨 뒤로 가는데 내가 지금 맨 앞에 커서가 깜빡깜빡거린 상태에서 시프트를 누르고 엔드 키를 누르게 되면 블럭을 잡으면서 맨 뒤로 간다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그 밑에 줄 무궁화 삼천리하고 후렴 부분 있죠. 그 후렴 부분도 내가 범위 잡고 싶어요. 그러면 시프트 키를 계속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밑으로 내려갔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1절이 전부 다 이제 범위가 지정이 됐죠. 이렇게 해서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뭐 2절도 다 범위 잡겠다. 그러면 Shift 키 꾹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지금처럼 이렇게 2절이 싹 다 범위 잡혀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범위 잡을 때도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아까 컨트롤 키를 누르게 되면 우리 단어별로 움직인다 그랬죠? 그러면 이번에는 컨트롤하고 시프트를 같이 누르는 거예요. 컨트롤하고 시프트를 같이 누른 상태에서 우리가 키보드에서 방향키 오른쪽 그렇게 움직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블럭이 설정이 된다고요. 시프트는 블럭 잡는 거고 컨트롤은 단어별로 움직이는 거죠. 지금처럼 이렇게 단어별로 이렇게 우리가 블럭을 설정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내가 만약에 한 줄, 1절에 한 줄을 다 범위 잡고 싶은데 지금 내 커서가 맨 뒤에 있잖아요. 그럼 뭐하고 뭐 누르면 돼요? 우리가 시프트하고 홈키 누르면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줄이 싹 다 범위 잡혀요. 그리고 이제 글씨 지우는 것도 보세요. 글씨 지울 때 내가 만약에 마르고 이 세 글자를 지우고 싶어요. 그러면 원래는 이 상태에서 딜리트 누르면 한 글자씩 이렇게 지워지죠. 근데 이번에는 닳도록 저걸 지울 거예요. 그때 이제 딜리트 키만 누르지 말고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꾹 누른 상태에서 딜리트요. 그러면 단어별로 지워져요. 왜? 컨트롤이 단어니까 단어 해서 컨트롤 키 꼭 누르고 또 딜리트 키를 땅 하고 누르게 되면 하느님이 하고 그 글자가 지워지고요. 그 다음에 또 컨트롤 키를 꼭 누른 상태에서 또 딜리트를 누르게 되면 보호화사 그 한 단어가 또 없어지죠.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더 글씨를 빨리빨리 지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요 후렴 부분이 있어요. 요 후렴 부분 내가 다 지워버리고 싶어요. 한 줄을. 그러면 일단은 Shift End 누르고 블럭을 잡아요. 그 상태에서 딜리트요. 그러면 이제 한 줄 다 지워지겠죠. 그리고 이제 홈핸드 버튼 말고 홈핸드 버튼 바로 오른쪽에 보면 이제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이라는 이 버튼도 있습니다. 얘가 이제 한 화면 위로 올려주거나 한 화면 밑으로 내려갈 때 그때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서를 작성할 때 지금 요만큼만 작성하는 게 아니라 이 아래쪽까지 쭉쭉 작성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나는 커서가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 맨 위에 있어요. 나 중간으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 페이지 다운 누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더 빨리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겠구나. 그거 이제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일단 싹 다 지울게요. 자, 지금 여기 이제 기본 문제를 보니까 1번 문장을 글자 크기는 이제 10포인트로 그리고 글꼴은 이제 함초롬 바탕으로 이제 입력을 하래요. 여기서 얘기하는 1번 문장이 지금 1번 이 문장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요걸 이제 그대로 이제 입력을 하고 그리고 3번 이제 복사한 후 사용하시오 그렇게 돼 있어요. 밑에 써져 있는 거 2번, 3번, 4번의 그 내용들을 봤을 때 전부 다 이제 이 글씨는 전부 다 이제 똑같잖아요. 똑같이 이제 입력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글자 모양만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1번 문장, 2번 문장, 3번 문장, 4번 문장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변경하라고 지금 이 부분에 이제 지상이 이렇게 이제 써져 있는 거죠. 그때 이제 글자 모양 변경하는 거는 그때 이제 제한 시간 입력하는 그 시간을 제외하고 이제 1분 안에 전부 다 이제 변경을 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이제 연습을 하셔야 되고 글자 모양 변경한 거 요거 이제 싹 다 이제 문제를 다 풀고 나서 그때 이제 저장 위치는 C 드라이브 WP에 이제 글자 모양.hwp 요걸로 이제 저장을 시키래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남색을 이제 적용을 시켜라. 그리고 주황색을 이제 적용시키라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 색깔 이제 변경하는 것도 나오는데 이런 색상은 이제 기본이랑 우리 오피스 테마 이곳에 이제 포함된 그런 이제 색상의 이제 팔레트를 이제 사용해서 이렇게 이제 색깔을 이제 지정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자, 그럼 이 문제와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한글 문서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열려 있을 때 여기다 이제 우리가 입력부터 시작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입력부터 시작해 보자고요. 1번 점 찍고요. 한 칸 띄고 자신이 붙인 가격의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하고 이렇게 쓰고 나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누르게 되면 2번 점이 자동으로 뜨거든요. 자동으로 뜨는데 요 내용을 그대로 똑같이 이제 갖다 쓰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맨 앞에 자라는 글자 앞에서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고 있을 때 우리가 Shift 키 키보드에서 이제 Shift 키를 꾹 누르고 우리 키보드 방향키 위쪽에 보게 되면 이제 End 키가 있습니다. Shift하고 End 키를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이제 한 줄이 싹 다 이제 블록으로 설정이 돼요.
그 상태에서 이제 컨트롤 C 누르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그 방향키를 한 번만 땅 하고 누르게 되면 2번 점 뒤에서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고 있죠. 그 상태에서 이제 컨트롤 V요. 그리고 나서 또 엔터. 그러면 3번 점이 자동으로 나오죠. 컨트롤 V 엔터. 그 다음에 4번 점이 나오죠. 그럼 또 컨트롤 V 요렇게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요렇게 해서 1번, 2번, 3번, 4번하고 이제 전부 다 이제 입력이 다 끝났어요. 요렇게 이제 입력하는 걸 제외하고 지금 이 지상에 나온 거 요거 이제 처리하는데 1분 이내에 전부 다 이제 처리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요.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문제 제시한 대로 한번 바꿔보자고요. 자, 그럼 이제 맨 위로 이제 올라가서 우리가 첫 번째 줄에 이제 블럭 잡을 때 내가 지금 커서가 지금 요 위치에 있을 때 내가 이곳으로 이제 이동시키려면 위쪽으로 하나, 둘, 세 번만 이제 올려주면 돼요. 해서 방향키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 그거 이제 세 번 땅땅땅 누르게 되면 1번 맨 뒤에서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고 있죠. 그때 내가 이 한 줄을 싹 다 이제 블럭으로 지정한 다음에 이제 1번에서 시킨 대로 이제 글자 모양이다, 크기다, 색깔이다 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요 한 줄을 싹 다 이제 블럭을 잡을 때 내 커서가 맨 뒤에 있으니까 지금 여기 맨 뒤에서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고 있을 때 우리가 블럭을 잡을 때는 키보드에서 Shift 키를 꼭 누르면 되고요. 커서가 지금 맨 뒤에서 깜빡깜빡 거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맨 앞으로 가면 되겠죠. 맨 앞으로 갈 때는 방향키 위쪽에 보게 되면 이제 홈 버튼이 있어요. 해서 Shift하고 홈을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이렇게 한 줄이 싹 다 이제 블럭이 설정이 돼요. 이렇게 이제 한 줄을 싹 다 이제 블럭 설정하고 나서 우리가 글자 모양을 바꿀 때 이제 Alt하고 L을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Alt하고 L을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글자 모양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그때 이 대화 상자 안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단축키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안에서 이제 단축키를 보고자 할 때는 키보드에서 우리가 Alt키 있죠. Alt키를 한 번만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이렇게 각각 이제 기능들마다 각각 이제 속성들마다 이렇게 이제 단축키가 쫙 뜹니다. 그러면 이 대화 상자 좀 잠깐 살펴보고 지나가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글자 모양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키보드에서 Alt키만 땅 하고 누르고 있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각각 기능들마다 전부 다 이제 단축키가 짜잔하고 나타난다고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제 장평으로 이제 이동을 하겠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Alt키를 꼭 누른 상태에서 우리가 W를 누르게 되면 장평을 이제 입력할 수 있게끔 지금 이곳으로 이제 커서가 이제 이동이 된다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자간으로 이동하겠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이제 Alt P 얘를 이제 누르게 되면 지금 자간 이곳으로 이제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속성들이 쭉쭉쭉 있죠. 맨 앞에 게 이제 진하게 하는 거고요. 두 번째 게 이제 기울린 꼴. 그 다음에 세 번째 게 이제 밑줄. 그 다음에 네 번째 게 우리 치수선. 그 다음 게 이제 외곽선. 그 다음 게 이제 그림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양각. 그 다음에 음각. 그리고 이제 윗점자, 아래점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 게 이제 보통 모양이요. 해서 속성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제 글자 색을 바꿀 때 C다. 그리고 음영색을 바꿀 땐 G다 하고 이렇게 이제 단축키가 써져 있죠. 그리고 그 밑에서 이 밑에서는 내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글자 모양이 됐든 장평이 됐든 자간이 됐든 아니면 크기가 됐든 아니면 여러 가지 속성들, 글자 색, 음영색 이런 것들을 이제 적용했을 때 미리 보여주는 그 공간이 지금 이 부분이요. 해서 속성들을 봤을 때 이런 아이콘을 봤을 때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제 그 위에 각각 이런 속성들에 대해서 뭐가 뭔지 그 설명이 이제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글자 모양을 변경시킬 때 그때 이제 단축키가 Alt하고 L인데 Alt L을 눌렀을 때 글자 모양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면 그때 제일 처음에 커서는 어디가 있다? 우리 글꼴에 가 있더라. 그래서 내가 뭔가 이제 글꼴을 변경시킬 때는 Alt L을 누르면 자동으로 이제 커서는 이곳에 가 있으니까 글꼴을 내가 궁서체로 바꾸겠다라고 했을 때 그냥 궁서체 그렇게 이제 써주면 글꼴이 이제 변경이 된다고요. 자, 그럼 이제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있을 때 우리 14포인트 궁서체 우리 장평은 110 자간은 이제 10% 그리고 진하게 그림자 남색 이렇게 이제 집어넣으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Alt를 땅 하고 눌렀을 때 맨 처음에 자동으로 이제 글꼴에 가서 이렇게 이제 커서가 들어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 궁서체로 변경을 시킬 거니까 그냥 Alt-L을 누르자마자 궁서체하고 직접 이제 우리가 입력을 이제 해주면 돼요. 이렇게 이제 궁서체라고 땅 하고 이제 쓰고 나서 내가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눌러야 글꼴이 이제 적용이 됩니다. 해서 글꼴을 이제 변경을 시킬 때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내가 궁서체라고 직접 입력하고 엔터를 한번 꼭 눌러줘야 되더라. 그 상태에서 이제 14포인트로 이제 변경을 시킬 건데 14포인트를 변경을 시킬 때는 우리가 이제 기준 크기로 이동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기준 크기로 갈 때 우리가 Alt키를 눌러보면 단축키가 짜잔하고 뜨죠. 그러면 그때 이제 단축키가 이제 Z니까 Alt Z 누르고 14 이렇게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경할 게 우리가 장평하고 이제 자간을 이제 변경을 시킬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커서는 이제 기준 크기에 가 있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Alt키를 눌러보게 되면 장평으로 가는 거는 이제 W 눌러주면 되죠. 해서 Alt W 눌러주고요. 110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자간으로 이제 이동을 할 때는 우리가 P를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Alt하고 P를 땅 하고 누르면 이제 자간으로 이동이 될 거고 그때 10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제 또 해야 되는 게 진하게 그림자 요 두 가지를 집어넣어야 된다고요. 맨 앞에 있는 이 속성이 이제 진하게고요. 그리고 그림자가 요거요. 요거.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단축키를 볼 때는 Alt키를 눌러보면 되겠죠. 그러면 진하게는 이제 B고 그리고 그림자는 지금 S라고요. S. 그때 이제 속성들마다 내가 마우스를 이렇게 이제 갖다 대게 되면 진하게다. 그리고 기울림이다. 그리고 밑줄이다. 그리고 치수선이다. 그리고 외곽선이다. 그리고 그림자. 그리고 우리 양각. 그리고 음각. 그리고 위첨자. 그리고 아래첨자. 그리고 보통 모양하고 이렇게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게 되면 요런 글씨가 자동으로 이제 뜬다고요. 해서 얘네들은 자주 이제 사용되는 그런 속성들이에요. 속성들이니까 어떤 아이콘이 뭔지 우리가 파악을 해야 이렇게 이제 Alt키를 눌러서 단축키를 보고 빨리빨리 누를 수 있겠죠. 해서 우리 진하게 하라 했으니까 이제 Alt하고 B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그림자 해라 라고 했으니까 Alt하고 S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진하게 하고 그림자까지 이제 전부 다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글자 색을 우리 남색으로 이제 바꾸래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색상을 바꿀 때는 색상은 기본하고 오피스 테마 요 두 가지를 이제 이용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글자 색을 바꿀 때는 이곳으로 이동하면 되는데 글자 색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클릭을 했을 때 지금처럼 색깔이 이렇게 이제 뜨거든요. 그때 지금 여기서 이제 기본이다 오피스 테마다 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됐는데 지금 이곳에 옆에 보게 되면 이제 세모 표시가 있죠. 이곳으로 가보면 지금 선택되어 있는 게 기본이 선택되어 있고요. 그 바로 밑에 있는 게 얘가 이제 오피스요. 해서 지금 남색 RGB를 봤을 때 51에 153이죠. 그 남색이 지금 오피스에 들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기본에 이제 들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남색과 최대한 비슷한 색깔 있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마우스로 이제 올려놓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남색이다. 그리고 RGB 값이 뜨죠? 근데 지금 이 남색은 58에 60에 132라고요. 그러면 RGB 그 숫자가 다르죠? 숫자가 다른데 내가 이 남색을 내가 적용시키게 되면 이제 틀린 걸로 이제 지점이 돼버린다고요. 그러면 RGB 저 숫자까지 똑같은 그 남색을 우리가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남색에 갖다 댔을 때 이제 RGB 그 숫자 값이 다르니까 우리가 빨리 옆에 있는 이 삼각형을 눌러서 오피스로 변경을 시켜야 돼요. 오피스로 변경을 시키자마자 마우스를 이제 갖다 대면 색깔 이름 RGB 값이 안 뜬다고요. 그랬을 때는 다른 곳 비어있는 곳 있죠. 옆에 한 군데를 클릭했다가 다시 글자색으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남색과 제일 비슷한 그 색깔에다가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 RGB 값을 봤을 때 51에 153 요 색깔이 맞죠? 해서 요 남색을 이제 내가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해주면 돼요. 해서 우리가 이 글자 모양 이 대화 상자에 쓰는 글자 색은 우리가 어차피 RGB 값도 확인하고 색깔 이름도 이제 확인해 줘야 돼요. 그때는 이렇게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야 그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글자 색이나 음영색을 변경시킬 때는 우리가 단축키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해서 이 위에 있는 것들 기존 크기가 됐든 글꼴이 됐든 장평이 됐든 자간이 됐든 아니면 여러 가지 속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변경을 시킬 때는 단축키를 쓰는 게 빠르고요.
글자색이나 음영색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변경을 시키고자 했을 때는 우리가 마우스를 이용하는 게 더 빠릅니다. 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글자 색까지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키고 나면 내 손은 어차피 마우스에 가 있죠. 가 있으니까 우리가 빨리 이 설정 버튼을 땅 하고 눌러주면 이제 1번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설정 버튼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향키를 한번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2번 맨 뒤에서 커서가 지금 깜빡깜빡 거리고 있죠. 그러면 2번도 이제 내가 이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킬 거니까 커서가 맨 뒤에 있으니까 지금 Shift하고 홈을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돼요. 이렇게 누르게 되면 또 2번이 싹 다 이제 블록으로 설정이 되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Alt하고 L을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글자 모양하고 이렇게 뜹니다. 지금 2번에서는 우리가 이 글자 모양 대화 상자에 들어갔을 때 커서가 글꼴에 가 있기 때문에 글꼴을 이제 먼저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때 굴림체로 이제 바꿔라 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이제 굴림체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요거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했을 때 보면 글자 모양이 이렇게 이제 쭈르륵 뜬다고요. 근데 지금 이곳을 봤을 때 그냥 굴림이라는 게 있고 굴림체가 있어요. 그리고 궁서라는 게 있고 궁서체가 있고요. 그리고 도둠이라는 게 있고 도둠체가 있죠. 그리고 바탕이라는 게 있고 바탕체라는 게 있다고요. 이렇게 이제 이름은 비슷비슷하지만 굴림이라는 게 있고 굴림체가 있죠. 얘랑은 서로 다른 글자예요. 그리고 궁서랑 궁서체도 서로 다른 글자입니다. 그리고 도둠하고 도둠체도 서로 다른 글자예요. 해서 시험 문제에 굴림체라고 나는지 굴림이라고 그렇게만 써져 있는지 정확하게 보고 우리가 정확하게 입력을 해줘야 돼요. 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굴림체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키고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이제 11포인트로 바꾸라 그랬죠. 글자 크기를 바꿀 때는 우리가 기준 크기로 이동을 해주면 되는데 그때 이제 단축키가 Alt하고 Z요. Alt Z 11 이렇게 눌러주면 기준 크기가 우리의 글자 크기가 11포인트로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이제 장평하고 자간을 바꾸면 되는데 그때 장평은 105, 자간은 5%요. 그때 Alt키를 꾹 하고 눌러보니까 장평은 이제 W죠. 해서 Alt W 105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간은 이제 5%다라고 했으니까 자간이 이제 단축키가 P죠. 해서 Alt하고 P 눌러주고 5% 이렇게 이제 숫자 5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진하게랑 이제 양각이랑 요 두 가지 이제 속성을 이제 지정해 주면 됩니다. 진하게가 지금 여기 맨 앞에 있는 거 요 아이콘이고요. 양각이 지금 요 아이콘이요. 해서 그때 이제 우리가 Alt키를 땅 하고 눌러봤을 때 우리 진하게가 B죠. 그리고 양각은 이제 J요. 해서 Alt B, Alt J 하고 이렇게 이제 눌러주면 진하게하고 양각이 이렇게 이제 둘 다 이제 설정이 된다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설정할 거 다 했으니까 이 상태에서 그냥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동그라미 2번이 싹 다 이제 변경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 하자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향키를 한 번만 땅 하고 누르면 또 3번 맨 뒤에서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고 있죠. 그러면 이 한 줄을 싹 다 이제 우리가 블록으로 설정할 때는 우리가 Shift하고 홈을 이제 같이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Shift하고 홈을 땅 하고 눌러주면 이렇게 3번이 싹 다 이제 블록으로 설정이 되고 그때 우리가 이제 글자 모양을 변경할 때 Alt하고 L을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금 바꿔야 되는 게 한컴 산뜻 도둠 요렇게 이제 글꼴은 요렇게 이제 바꾸고 그때 이제 글자 크기는 이제 10포인트다. 그리고 진하게 바꿔라. 요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제 우리가 글꼴 이름 먼저 써야 되겠죠. 여기다 이제 한컴 산뜻 도둠하고 요렇게 이제 똑같이 써주고 엔터요. 그리고 우리 기준 크기는 원래 이제 10포인트인데 기본 크기가 10포인트인데 여기 10포인트를 바꿔라 라고 했으니까 얘는 우리가 따로 이제 변경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진하게 요것만 이제 적용을 시켜주면 되겠네요. 진하게가 지금 요 아이콘이니까 그때 이제 단축키 보면 우리 B죠. B 해서 Alt하고 B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진하게가 적용이 됐어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가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이렇게 이제 3번이 전부 다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향키를 한번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 여기서 우리 다하고 점하고 그 사이에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고 있죠. 지금 이 상태에서 Shift하고 홈을 누르게 되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블록으로 설정이 되어 점은 빠지겠죠. 해서 지금 커서가 여기서 이제 깜빡깜빡 거리고 있을 때 우리가 엔드키를 한번 땅 하고 누르면 맨 뒤로 이제 이동할 거고, 그 다음에 Shift하고 홈을 누르게 되면 앞으로 가면서 블럭이 싹 다 이제 설정이 돼요. 그 상태에서 이제 Alt L 글자 모양으로 들어가 주고요. 여기서는 이제 한컴 윤고딕 740 요걸로 이제 글꼴을 이제 변경을 시키래요. 그리고 글자 크기는 이제 8포인트다. 그리고 진하게, 그리고 주황색으로 바꿔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글자 모양, 글꼴부터 이제 입력을 해야 되겠죠. 여기다 이제 한컴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윤고딕 한 칸 띄고 740 이렇게 이제 우리 문제상에 나와 있는 거랑 똑같이 글꼴을 이제 그대로 띄어쓰기까지 똑같이 하고 숫자까지 똑같이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이제 글자 모양을 싹 다 이제 입력했으면 우리가 이제 엔터를 꼭 눌러줘야 된다 그랬어요. 엔터를 땅 하고 눌러야 글꼴이 이제 적용이 돼요. 그 상태에서 이제 글자 크기는 8포인트로 하라 그랬으니까 Alt Z8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진하게 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 Alt B 눌러주면 되겠죠. Alt B 누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주황색으로 이제 바꾸면 되는데, 글자 색이 됐든 음영색이 됐든 이런 것들을 바꿀 때는 우리가 이제 마우스라는 게 더 빠르다 그랬어요. 해서 우리가 글꼴 색을 우리 마우스로 빨리 찍어주고요. 여기서 이제 주황색, 우리 마우스를 이제 갖다 대 보니까 주황색인 주황색인데 RGB 값을 보니까 255, 102, 0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 문제를 봤을 때 그때 이제 RGB가 255, 132, 58로 나왔다고요. 그러면 지금 요 색깔이랑은 색깔이 틀린 거죠. 색깔 이름은 똑같지만 RGB 값이 다르다고요. 해서 RGB 값까지 똑같은 그 색깔을 찍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빨리 이제 테마를 바꿔줘야 되겠죠. 지금 현재 여기서 이제 우리 선택된 그 테마가 오피스 테마예요. 근데 기본도 이제 같이 이제 사용하라 그랬죠. 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테마를 기본으로 이제 바꿔주고요. 그러면서 이제 주황색에다 이제 마우스 갖다 대봤자 색깔 이름이 안 뜬다고요. 그럴 때는 비어있는 곳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했다가 글자색으로 다시 들어가라 했어요. 다시 들어가서 이제 주황색, 이 색깔이 맞는 것 같아요. 마우스를 갖다 대보니까 주황이라고 떴고요. 255, 132, 58 요 색깔이 맞죠? 해서 요 주황색을 내가 땅 하고 이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마우스를 찍었으니까 내 손은 마우스에 가 있죠. 마우스에 가 있으니까 빨리 이제 설정 버튼, 이 버튼만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설정해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4번까지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기본 문제, 우리 지상대로 전부 다 이제 다 변경을 시켜줬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글자 모양 그 대화 상자에서만 이런 것들을 변경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위에 있는 이런 이제 아이콘을 이용해서도 우리가 변경을 시킬 수가 있어요. 요 맨 앞에 게 이제 글꼴이고요. 그 다음 게 이제 우리 글꼴 크기, 글자 크기요. 그 다음 게 우리 진하게, 그 다음 게 우리 기울린 꼴, 그 다음 게 우리 밑줄, 그 다음 게 우리 치소선, 그 다음 게 이제 우리 글자 색이요. 해서 지금 이 아이콘을 이용해서 도구모음을 이용해서는 이런 것들만 변경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를 봤을 때 이제 장평을 바꿔라, 자간을 바꿔라, 그 다음에 그림자를 집어넣어라, 그리고 장평, 자간 바꿔라, 그리고 양각 적용시켜라, 이런 것들은 우리 이 도구모음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이제 글자 모양 그 대화 상자에서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우리가 지시사항이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이런 것들만 나왔을 때는 우리가 오히려 여기서 하는 게 더 빠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글자 모양을 바꿀 때 여기 이제 서식이라는 메뉴 있죠. 서식이라는 메뉴에 들어갔을 때 지금 이곳에 맨 위에 보게 되면 이제 글자 모양 여기 있죠. 메뉴를 찾아갈 때는 이렇게 이제 찾아가면 되고, 그때 이제 단축키는 Alt하고 L이에요. Alt L을 누르는 게 더 빠르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글자 색을 이제 변경할 때는 이 뒤에 붙어 있는 이런 이제 RGB 값까지 같이 이제 봐야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나는 글자 색을 이제 변경을 시킬 때 이게 오피스 테마인지 아니면 기본 테마인지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안 써 있으니까 그냥 남색이다, 주황이다 이렇게만 써져 있고, 우리 기본에도 남색과 주황이 있고 오피스에도 남색과 주황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RGB 값만 서로 다르지 색깔 이름은 이제 똑같은 그런 것들이 기본에도 있고 오피스에도 있다고요.
근데 나는 이거 구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글자 색을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이 맨 뒤에 있는 요 아이콘이 우리 스펙트럼이라는 그 아이콘이에요. 이 스펙트럼이라는 이 아이콘을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RGB 값을 내가 직접 이제 숫자로 내가 이제 입력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해서 기본인지 우리 오피스텔만지 그런 거 구분하지 말고 그냥 RGB 값 이 숫자 값 있죠? 이 숫자 값을 직접 이제 입력을 해서 우리가 이제 색깔을 이제 지정을 해도 됩니다. 그러면 요 스펙트럼 요걸 이제 이용해서 적용시키는 거 잠깐 보자고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상품을 요 세 글자만 이제 글자 색을 제가 이제 주황 요걸로 이제 변경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 지금처럼 요 세 글자만 이렇게 이제 블럭을 설정한 상태에서 Alt-L을 눌러주고요. 글자 색을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요 아이콘이 우리 스펙트럼이라 그랬죠. 스펙트럼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우리 R 있죠. R 이 부분에다가 이제 마우스 갖다 놓고 커서 집어넣고 255 쓰고 탭 버튼 한번 누르게 되면 이제 G로 이제 이동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132 그리고 탭 누르고 이제 58 이렇게 이제 적용을 시켜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숫자 값을 다 쓰게 되면 이렇게 이제 색깔이 이렇게 이제 변경이 돼서 해당 색깔을 이렇게 이제 찾아간다고요. 이렇게 해서 싹 다 이제 숫자 값을 다 입력했으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적용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적용 버튼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해당 색깔이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설정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한 곳만 해당 색깔이 이렇게 이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RGB 값을 이용해서도 색깔을 이제 적용을 시킬 수가 있더라.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번부터 4번까지 문제 지상대로 이제 전부 다 이제 변경을 시켜 봤어요. 자, 요거 이제 우리 제한 시간이 이제 1분이죠. 1분 안에 이 네 가지를 이 지상대로 전부 다 이제 변경을 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세요. 여기서는 이번 시간에 기억해야 되는 그 단축키는 딱 하나밖에 없죠. 우리 Alt-L이요. Alt-L만 누르고 들어가게 되면 글자 모양 대화 상자가 뜨고 그 안에서 사용되는 그런 이제 단축키는 우리가 키보드에서 Alt키를 누르면 단축키가 다 써져 있으니까 써져 있는 거를 보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요거 가지고 요 네 가지를 이제 연습하려면 글자 모양이 이제 싹 다 이제 변경이 됐으니까 이걸 이제 원래대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때는 우리가 키보드에서 컨트롤 Z요. 컨트롤 Z가 이제 실행 취소거든요. 해서 우리가 색깔 바꾸고 이제 모양 바꾸고 글자 모양 바꾼 거를 실행 취소하겠다라고 해서 컨트롤 Z, 컨트롤 Z, 컨트롤 Z, 컨트롤 Z, 컨트롤 Z를 누르면 이렇게 이제 원래 상태대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안 했다고 글자 모양을 변경 안 했다고 생각하시고 1번부터 4번까지 요 네 가지 그대로 한번 변경을 또 시켜보세요. 그렇게 해서 요 네 가지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서 손에 꼭 익히셔야 돼요. 자, 그럼 요 기본 문제 요거 이제 문제 풀고 나서 우리 저장 위치가 C 드라이브의 WP의 글자 모양이었어요. 그럼 우리 이제 저장할 때 그때 이제 쓰는 단축키가 Alt하고 S요. Alt S를 누르게 되면 지금 이렇게 이제 다른 이름을 저장하기 하고 떠요. 뜨면 우리가 이제 C 드라이브 찾아가고요. 여기서 이제 WP요. WP라는 거 더블 클릭해 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파일 이름을 이제 써주면 되겠죠. 파일 이름 이제 글자 모양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글자 모양이다 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파일 형식은 이제 한글 문서로 이제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저장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C 드라이브 WP라는 그 폴더에 우리의 글자 모양이라는 그 파일 이름으로 이렇게 이제 저장이 됐어요. 자, 그러면 요 기본 문제 1분 안에 작성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반복적으로 일단 연습부터 하세요. 연습이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연습 문제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